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는 최신 탈장 수술 정보. 안녕하세요. 탈장TV 정수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해부 탈장과 관련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병원 기쁨병원 강현석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쁨병원 부원장 강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탈장 수술 종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5가지로 나누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요소는 인공망 사용 여부, 수술 부위 접근 방법, 마취 방법, 맞춤 수술 여부, 수술 후 입원 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망 사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탈장 수술이랑 인공망을 사용하는 탈장 수술로 구분이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탈장 수술법에는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과 인공망을 사용하는 수술로 구분할 수 있죠. 인공망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질인데요.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구성이 모기장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망 수술을 할 때 그걸 몸 안에 넣는 건가요? 플라스틱인데 몸에 넣어도 괜찮나요? 체내에 삽입하는 물체인데요. 실생활에서는 식품의 용기나 페트병의 라벨 필름 등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을 평생 몸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속에 녹지 않고 체내에 계속 존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몸속에 계속 존재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피부가 약한 분들은 나일론 옷만 입어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인공망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일종의 합성수지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서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면역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조직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서 참기 힘든 이물감이나 심지어 통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긴 분들 중에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인공망으로 인해 염증, 알러지 반응,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다른 문제점들도 있나요? 네. 또 다른 것들은 그 인공물질이 그 조직 내에 이제 삽입이 되게 되면은 주변 조직에 유착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인공망은 몸에 삽입된 후에 약간 그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주변의 조직을 당기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신경이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얽혀서 당겨지게 되면은 극심한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극심한 신경통까지 발생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점 또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심각한 문제는 인공망이 박테리아, 즉 균의 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 후에는 항상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만약에 감염이 생기더라도 인공망이 없다면 배농 및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그런 감염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공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균들이 인공망 사이사이에 자리 잡아서 효과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공망과 조직의 유착 증상으로 인해서 인공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염증이 반복되는데도 인공망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상처 부위를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구멍을 내는 청공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응급 상황이죠. 굉장히 심한 합병증도 있네요. 인공망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수술에 사용된 인공망은 몸속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서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아주 오래전에 인공망 수술을 받으시고 탈착이 재발되어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진료를 보시러 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수술장에서 보면 돌보다도 더 단단할 정도로 인공망이 굳어서 조직과 붙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후유증이 있는데도 인공망을 사용해서 탈장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전에 치료법을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탈장의 발생 원인을 잘못된 곳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 인공망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의사들이 서해부 탈장이 장력이 작용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장력을 줄이기 위해 인공망을 추가로 사용을 하면서 장력을 없애면 서해부 탈장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장력이 원인이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력이 원인이라면 인공망을 사용한 후에 서해부 탈장이 재발이 없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에서 인공망 탈장 수술 후에 재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망을 사용하는 게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재발률이 낮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하여도 100분에서 200분 중 한 분에서 재발이 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1%가 안 되는 것이죠. 몇 %에서 10%대의 재발률을 보이는 인공망 탈장 수술보다 낮습니다. 만약에 원인이 장력이었다면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재발률이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면 장력이 탈장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탈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을 위험을 낮추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탈장 재발률 측면에서 굳이 인공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공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전부터 인공망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현재 인공망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인공망을 사용할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엄격하게 고지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은 나라도 있고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수술 시에 사용한 인공망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 놓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망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료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최근 미국 탈장학회에 올라온 연구 논문들 중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40% 내외에서는 인공망의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공망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활발한 편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인공망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탈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탈장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부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장 수술에 대해 전문의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는 시간, 무인공망 탈장 수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탈장TV 정수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